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예프 맹폭, 나토 5만이 전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우디 전쟁 배상 개시, 대이란 옵션, 크루드와 아이시스, 그리고 대지진과 음모론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터 틸, 사타닉한 인물이죠. 이 인간이 설치는 한, 이 지구상에서 이제 이 암울한 그림자는 거칠 날이 없을 겁니다. 피터 틸이 이제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뭐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게 뭐 공산주의랑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교황이 AI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자 뭐 비인간적인 거 반윤리적인 거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그런데 피터 틸이 그렇게 AI를 규제하면은 중국 AI만 발전된다. 교황 당신 결국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AI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이건 뭐 중국 AI든 미국 AI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인문학적인 거 혹은 역사적인 거 이런 것을 두들겨 보면은 AI에 거짓말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픽스된 내러티브만 이렇게 공개를 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드릴다운해서 이 파고들면은 뭐 이것은 사실은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AI는 일단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물론 자연과학이나 수학 이런 데는 좀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문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집트 월드컵 대표단인데 이 경찰하고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시비가 붙는 그 장면인데 그 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꼬마애가 와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경찰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을 밀치는 거죠.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애가 사인 받으러 온 거, 사인하고 이제 사진 찍으러 온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스텝진 코치라고 합니다. 그 경찰하고 이제 좀 실강이를 벌였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경찰이 와서 몸으로 푸시하면은 일단 따라야 되죠. 어쨌든 뭐 이집트 대표단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찰이 했던 짓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얼굴 표정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죠. 시비 걸러 온 겁니다. 자,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이 경찰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이들은 이제 아랍인이죠. 사실 뭐 이집트인들. 그런데 조금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유명한 선수에게 사진을 찍으려고 왔고 그런데 갑자기 쭉 다가와서 괜히 그냥 이유 없이 뭉치지 마라, 뭐 가까이 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시비를 걸려고 한 겁니다. 이 양반 뭐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죠. 뭐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텍사스 달라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뭐 인종주의자를 많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붙고 이쪽에서 이제 거칠게 저항하면은 뭐 체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결국 이 경찰은 이제 현장에서 퇴거되었습니다. 여기 호텔인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좀 이제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시비를 걸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누구 하나 체포한다.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랑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스턴에 스코틀랜드 팀들 이제 응원단들이 많이 와서 뭐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맥주도 엄청나게 마시고 이제 뭐 이 스코틀랜드 팀 얼마 전에 이제 마이애미 이쪽에 온 것도 봤는데 그런데 스코티시 사람들이 오면은 보스턴 뭐 이제 뿌리도 같고 또 뭐 이제 서로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아이리시가 많이 살죠. 그래서 만나서 이 경찰들도 마치 동료 미국인들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그냥 길바닥이 그냥 술 파티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경찰들은 웃으면서 이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 이집트 팀에는 이렇게 한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 이번 좀 이제 인종주의로 점철이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이 보스턴에 있는 경찰이랑 이 텍사스 경찰은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죠. 보스턴 경찰이 그대로 이 달라스에 왔을 때 이런 짓을 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뭐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진짜 이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은 국제 이제 미국의 초청을 받고 월드컵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이 경찰이 어떤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시비를 걸려고 온 겁니다.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병원에서 이제 정신질환자 40명이 사라졌다. 깜짝같이 사라졌다. 저는 이것은 뭐 전형적인 장기 척출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뭐 전 세계에서 뭐 유럽, 미국, 아프리카, 뭐 남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신질환자가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장기 적출 대상이었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뭐 안구라든가 뭐 몇 명은 영원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진이 덮치고 갔는데 정말 좀 끔찍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사실은 상류층들입니다. 뭐 중상층. 그런데 베네수엘라 중상류층들은 여전히 이제 야당을 지지합니다. 이 스페니시 후예들이 많죠. 이 지진이 엉뚱하게 이들을 타격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산 쪽에 그냥 이 판잣집 짓고 살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한 4만 5천 명 정도가 행방불명이고 공식 사망자는 1,700명입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사실 이 행방불명자에 가깝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블레릭도 지적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침공하고 나서 한 80억 복 하나로는 거의 12조 원 정도의 석유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판매 대금이 지금 카타르에 있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제 1억 5천만 불 주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욕을 하자 3억 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훔친 석유에 비해서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남미 중남미 이슈. 이 미국은 멀로 독트린이든 돌로 독트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미국의 영향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돈을 써야 됩니다. 이 대상이 바로 이제 중남미 남미죠. 이들은 미국의 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권을 뒤집어서 반미 정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남미에서 자원을 약탈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돈을 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도움을 줄 생각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이제 뭐 1년 정도 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이제 볼리비아 사태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차베스 시절에 이제 집을 엉망으로 지었는데 이게 또 이제 집 지은 건축업자들이 또 터키 건축 건설 회사들이 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 개발된 리조트 지역이죠.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일단 일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미국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정권을 바꾸죠. 그런데 미국의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터지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어린아이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클린턴 재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자, IT에 하프로 추진되는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집들이 쑥대밭되고 어른들이 희생되고 자, 그러자 클린턴 재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재단 직원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데리고 가니까 결국은 발각이 되고 체포돼서 클린턴 재단 직원들은 축출이 되고 이때 아이들이 몇 명이 사라졌는가 여기 대해서 정말 이 숫자 이야기를 하면은 믿기지가 않죠. 3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되지 않다. 3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모론이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역시 이런 게 등장합니다. 물론 미국 내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만 이 음모론자들은 당연히 이번에 터지고 또 이번에도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다. 실제로 이게 여기저기서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단 하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하프가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IT 그리고 이제 남하합니다. 그 다음에 때리고 그래서 이제 단층지대 이런 지형적인 지오그래피크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사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저도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IT 때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남하를 하는 거죠. 결국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좀 잘못된 음모론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홍수 사건 이런 영상도 등장하는데 좀 이제 믹싱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세계에서
이 아이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어떤 대재난이 터지면은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죠. 저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재단과 이제 앱슈타인 관련된 거 이 둘이 매우 가까운 사이고 뭐 빌 클린턴은 뭐 들락날락거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갔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 나쁜 용도로 아이들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드레녹 뭐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지금 이 미국이 또 이제 베네수엘라 구호, 재난 구호를 차단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막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결국 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뭐 유린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빼앗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야 됩니다. 과거는 그렇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했죠. 그런데 미국이 주지 않고 빼앗아만 가더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언제까지 감내하겠습니까? 결국은 뒤집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남미, 중남미는 또 뒤집어집니다. 이건 뭐 제가 100%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볼리비아 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란전, 우크라이나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어제 강습 상륙함 한 척을 더 보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이제 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습 상륙함은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 화물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딜리버리 하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해병대들 한 3천 몇백 명 뭐 서쪽으로 갔으면 사우디나 이런 데 갔으면 요르단 이런 데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지상전을 수행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 협상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라.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는 이란이 통제한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레바논의 이 폭격을 중단해라는 겁니다. 미국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MOU에.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미국의 항복 문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항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냥 깨고 이렇게 미국은 오만에서 이제 살라미 전략으로 새로 루트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폭격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란은 야,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호르무즈 간섭 용납 못한다. 미국 못합니다. 오만에 이렇게 만들어도 살라미 전략으로 이제 잘라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란이 강경하게 반응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란이 군사적으로 나오면은 오만 통행료는 막히는 거죠. 자, 페이퍼 교수도 이제 이거를 올렸는데 4월 프리덤 작전 당시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반대했다. 뭐 더 이상 국가가 파괴되는 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란이 밉지만은 이란과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타격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타격받는 것은 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미국 기지 접근, 뭐 이착륙 이런 것을 막았기 때문에 4월에 이제 프리덤 작전은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지상전을 할 것인가, 뭐 상륙 작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 밑에 보면은 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집에 흰개미가 있다. 뭐 미국의 흰개미는 이렇게 집을 갉아먹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염 방사기를 쏘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뭐 집안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다 슈루탄 던져도 안 됩니다. 오른쪽 절벽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티피컬한 전형적인 절벽입니다. 해안선이죠. 여기 구멍 뚫고 동굴에서 기관총 쏘고 그리고 맨패드 쏘고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멀리 이제 유조선들이 떠다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숨어서 타격하고 드론 같은 거 날리고. 애초 호르무즈를 군사적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죠. 뭐 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재래식 무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폼페이오 시스가 이제 뭐 과거에도 올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지상작전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일단 이제 사막의 폭풍작전 1991년이랑 비교하겠습니다. 2003년은 이때 이라크군은 거의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이미 반란군들 특히 이제 시아파 그리고 부패한 장군들 이들은 전투를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쉽게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전쟁 다음 전쟁은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 때 일단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좀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물자 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수개월 동안 대규모의 무기고 병참, 뭐 식량 이런 것을 갖다 두고 병력도 다 갖다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는 이라크는 장거리로 때릴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란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물자가 쌓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이런 공격을 방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이제 물자가 쌓였을 때 거기에 때리면은 파괴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전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듣어보면은 이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물자를 집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모였을 때 때려버리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란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수송기가 많이 날아가고 있다, 수십 편이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급선 한 척이 200기, 400기의 수송선이 날아가는 그것과 맞먹는 것을 한다는 거죠. 결국 에어리프트, 공중수송, 그리고 시리프트, 해상수송,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프트, 해상으로 보급선이 들어가서 물자를 쌓는 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과거에는 해상으로 쌓는 이 군사 보급선만 170척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계속 물자가 들어가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의 폭풍 1월 17일입니다. 겨울이죠. 쾌적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40도 육박합니다. 지리적 조건도 정반대다. 이라크는 평지, 그리고 이란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자연적 요새다. 이란이 엄청나게 크다. 인구가 많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결국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여기 기지들이 많이 파괴되었죠. 자, 그래서 미군들은 제대로 작전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옵션은 살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이라크는 과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란은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지상전은 불가능하다. 이건 명백히 수치로 드러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완전히 물러서게 되면은 패전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건 과거의 패전 대통령이 됐다. 이건 미국 국민들 자체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란이 누구를 침공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미국이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이라크 정부 새로 구성했죠. 이라크 정부가 새로 구성될 때 미국이 또 압력을 넣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 판매 대금을 뉴욕 연준에 파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 지금 석유 수출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정부 구성에서 친이란계를 조금 배제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라크 지금 현재 이제 친이란 이라크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이라크 PMF입니다. 이제 친이란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 정규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기를 반납하라 이런 명령을 넣으라고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새로 이제 취임한 총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PMF가 반납하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마나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르드의 어떤 테러리스트 이들이 또 이제 이란으로 넘어오다가 잡혀서 이렇게 체포되고 사살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바르 사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바르 계곡,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고 물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보면은 평지에 가다가 땅이 이렇게 푹 꺼집니다. 협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천연적인 방어 요새가 되는 거죠. 협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아이시스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 아이시스는 여기 있는 아이시스 상당수는 이제 원래 이라크에 있던 이제 사담 후세인 잔당들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복수를 꿈꾸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쿠르드. 자, 이란의 쿠르드 반군도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습니다. 에르빌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산악지대. 여기에 이라크 쿠르드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함께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옵션, 지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란에 어느 정도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바로 쿠르드 반군 그리고 아이시스입니다. 아이시스가 얼마나 될까? 애초 여기에는 한 10,000 얼마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리아에서 풀려난 아이시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20,000은 되지 않을까, 상당한 병력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무장하면. 그리고 에르빌 지역에 있는 이제 쿠르드 반군들, 이들이 이 게릴라전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만간에 이런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시스 그리고 이 쿠르드 반군이
일단 후제스탄 쪽으로는 오기 힘듭니다. 후제스탄 쪽으로 오려면은 정예 부대 기갑 장비를 갖추고 들어와야 됩니다. 남쪽이죠.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가 여기 있고 하니까 이 쿠웨이트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이동로가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북쪽으로 이제 이란 북쪽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만간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쿠르드가 이 미국에 협조할 것인가? 그러나 쿠르드는 너무나 많이 이제 미국에 이용을 당해왔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 쿠르드 반군 지도부입니다. 결국 이 미국이 돈으로 먹이는 거죠. 이 정도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군을 일종의 이제 자원으로서 용병 자원으로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1975년 미국과 이란의 샤는 쿠르드인을 무장시켜서 사담 후세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샤와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렇게 타협을 하자 쿠르드인을 배신하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화학무기를 이용해서 이 쿠르드인을 공격을 합니다. 1991년도 그랬습니다.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내에 있는 이제 쿠르드족 이들에게 이제 사담 후세인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 했는데 사담은 화학무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ISIS랑 싸운다 이러면 이제 쿠르드인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르도안과 전화를 하고 또 배신을 하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이것은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2019년. 그리고 또 한 번 배신을 당했습니다. 2024년이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고 결국 이제 시리아 내에서 쿠르드인은 이제 이 에르도안 용병들이죠. 아이시스 이들에서 뭐 격퇴되고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브라이언 벌레릭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전면적인 전쟁을 이제 이란에 다시 한다. 이것은 좀 힘듭니다. 폭격을 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일의 반격 그리고 그 후가를 미국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헤즈볼라나 아니면 이제 쿠르드나 아이시스를 이용한 게릴라전 혹은 예멘 후티 이 공격은 결국 이제 긴 어떤 이란 포위 굴복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자신의 이제 이 과시욕 이런 것을 버리고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에 협조한다. 그러면은 지금 물러나서 이제 뭐 헤즈볼라를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게릴라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이 트럼프는 선거 있고 그리고 지금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아들들 자식 코인 문제, 뭐 석유 대금 문제 곳곳에 좀 이제 비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엄청난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죠.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무언가 작업을 합니다만 이 브라이언 벌레릭은 결국 이 트럼프의 이런 단기적인 성과 시도 이것은 무력화되고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기적인 전략 여기에 이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 장기적인 전략은 일단 이제 이란의 대리군이라고 불리는 뭐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영리하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이것은 이제 랜드 연구소에서 올라온 보고서인데 미 공군이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 중동 지역에서 나쁜 세력이 있습니다. 알카에다, 아이시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나쁜 놈이지만 미국의 적은 아니고 미국의 적을 괴롭히는데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로 하여금 후티를 때리게 하고 또 이제 뭐 이 아이시스를 풀고 막 다 이거 똑같은 짓입니다. 이 미국이 상당히 영리하고 인내심 있게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뭐 러시아에서도 있고 중국, 이란, 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란인들이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테헤란에서 이 폭격당하고 미국이 직접 이란을 때리고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란인들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전 기준으로는 이 이란인들은 미국이 이제 샤 시절입니다. 그때 이란이 현대화되었던 거, 여기에 미국이 큰 도움을 준 거, 그 기억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소련과 러시아에 대한 원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친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면 그 마지막 남아있는 가능성조차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란은 엄청나게 큰 나라고 방대한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유학 가셔서 이제 한번 접촉해 보신 분들 한번 잘 이야기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 공부하다가 굉장히 똑똑한 애들 보면 레바논 출신, 시리아 출신, 이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머리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론 레바논이나 뭐 이쪽에 시리아 쪽은 아무래도 이제 셈족이죠. 자, 그런데 이들도 그렇고 이란인들도 그렇고 이쪽에 조금 이제 백인과 가까운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이제 친미로 돌아선다 이러면 이제 미국에 엄청난 힘이 되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뛰어난 인재와 자원을 가진 국가를 적대시하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출혈을 입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가 2014년에 아이시스를 격퇴하고 시리아의 기독교 마을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교회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아이시스를 격퇴했습니다. 기독교 주민들 안전하게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뭐 기독교 국가에서 온 전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역으로 아이시스 알카에다를 풀어서 기독교 주민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아마 정말 뭐 비극입니다. 비극.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사이의 균열 이것은 보다 이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션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이 하메네이 장례식 때 대규모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위로 추모단이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외무장관까지 왔습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카타르나 이런 데서는 있는데 오만에서 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5대 항공기 이제 중고 항공기입니다만 이것을 제공했습니다. 여객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테헤란에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가지고 여객기들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제 다시 국가로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객기가 필요하죠. 당장 만들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고 보잉 777을 5대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냥 준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 배상의 시작입니다. 전쟁 배상의 주체는 걸프만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냥 뭐 똥을 한 바가지 싸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거죠. 결국 이번에 이제 휴전협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미국이 주역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걸프만 국가들이 파키스탄과 이야기를 해서 이란과 사이에 휴전안하고 트럼프는 뭐 더 이상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MOU에 사인을 한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형태로 은밀하게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자금들을 보내고 그것으로 이제 이란은 재건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돈을 받아서 또 이제 이란은 재건 작업을 하고 이런 거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인질입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없어진다는 뜻은 결국 이 다른 나라 국가들이 전쟁 배상금을 은밀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란 재건을 돕는 거죠. 이게 원래 약속된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은 결국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명목상 환경 피 이런 거 받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여기 들러붙어서 지금 뭐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다 의미 없는 짓입니다. 결국 이 MBS 어떤 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MBS를 제거한다.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MBS를 노린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MBS를 대체할 왕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제 예멘 후티와 이제 사우디 사이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좀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이란의 항공기가 사나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우디 전투기가 날라왔다. 그런데 사우디 전투기가 이제 예멘 후티를 폭격을 한다면 어제는 이런 루머가 들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란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사우디 전투기인지도 모르죠. 미국 전투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날라왔겠죠. 결국 이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는 이렇게 화해로 들어갔는데 여기 또 이제 후티가 있습니다. 후티와 사우디는 뭐 원수죠, 원수. 이 과연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미국은 여기저기서 이제 분란을 일으켜서 후티와 사우디를 싸우게 만들고 사우디와 이란을 싸우게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입니다만 MBS가 그 덫에 빠질 것인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터키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토 소속 국가들 정상들이 다 모이고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갑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무기를 팔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와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G7 갔습니다. 거기서 뭐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G7의 어떤 이제 대러시아 정책, 여기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뭐 맹세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위성락, 대표적인 이제 친미 인사입니다. 가서 뭐 다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이 대통령 나토 회의 가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무기가 유럽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러시아를 찌르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론료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러시아 에너지를 대한민국도 이제 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은 이 봉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의 미래 빤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 최소 이 노보로시아는 러시아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 지금도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에 엄청난 이제 천연 자원 한 9 트릴리언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역시 이제 러시아 차지가 될 겁니다. 러시아가 글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주무르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적대시한다. 미래가 과연 밝을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예프가 이제 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뻔한 거죠. 이렇게 되리라고 몰랐습니까? 결국 러시아가 두들겨 판다. 뭐 뻔한 건데 여기에 뭐 구름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탄 이제 이 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불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화약이 타는 겁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컨비네이션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이제 이 연기가 치솟는 거죠. 자, 멀리서 보면 무슨 뭐 핵폭탄 터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엄청난 파괴가 있었는데 이 내용. 자,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군수지원센터 MLP 이 차이카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서유럽의 나토 무기 그리고 뭐 이제 미사일 제조 공장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뭐 지르콘 몇 발, 뭐 7발이다. 그 다음에 뭐 드론 수십 개 날라오고 글자 그대로 이제 그냥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뭐 끝난 겁니다. 이쪽은. 그리고 외국 용병들 뭐 혹은 뭐 기술자들 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에 또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광범위한 형태의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이 날라오는 것을 보면은 뭐 사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에 근접해서 쏘면은 보다 멀리 날릴 수 있죠. 그래서 유조 탱크를 이용해서 이제 정유소 가는 탱크들 거기 이제 실어가지고 쭉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하면서 계속 와서 쏜다. 그런데 아예 이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주유소 네트워크를 파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루에 몇십 개씩 이렇게 주유소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뭐 한 달 정도 반복이 되면은 멀쩡할 주유소가 남아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알렉스 존스 방송에서 뭐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 폴란드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이런 것보다도 이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제 물자가 오는 것 그리고 루마니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제 방공 장거리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할 필요성을 사실은 러시아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도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토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감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좀 필요합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러시아의 어떤 장거리 레이더망에 대한 공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레이더망이 살아있으면은 핵전쟁, 이제 오판을 하는 거죠. 서구가,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핵 선제 공격을 해서 러시아를 먼저 괴멸시키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쪽 편이 가지고 있는 이 장거리 레이더, 이것을 타격할 필요가 있죠. 먼저 이제 그래서 이 윌 슈라이버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있는 이제 뭐 이지스 어쇼나 이런 데 타격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레이더 자산들 이런 것에 대한 요격.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서구는 나토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공격을 정당화할 수가 있죠. 이 가능성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토 병사들이 5만 명 정도가 여기에 용병 자격으로 들어가서 제거되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 숫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 한 200 몇십만 정도의 우크라이나 측 병사가 뭐 실종 혹은 사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콜롬비아 용병들, 콜롬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서 상당수의 용병이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뭐 한 5천 명 이상이 된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 예를 들면 뭐 한 2천 명 정도가 체포되거나 희생되었다. 그러면 이들 역시 일단 나토 소속에 온 용병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돈을 유럽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이 나토 용병이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프랑스 외인 부대
한 번 왔는데 뭐 프랑스 외인부대 72명이 이스칸데르 M 미사일 맞고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런 것을 쭉 집계를 한다. 우크라이나 전체 병력 손실이 뭐 200 몇십만이다. 그 중에 한 2만 명, 5만 명 정도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십 분의 1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란전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란전은 매우 국수적인 전쟁입니다. 뭐 산업시설 폭격 이런 거죠. 진짜 전쟁은 바로 러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럽에서 더 큰 핵전쟁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우전이야말로 진짜 전쟁인데 200 몇십만 중에 5만 정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을 이 프랑스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팟캐스트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제 정보 소스 그리고 프랑스 군 내부 정보부 이런 데 이제 소스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토 소속 국가들 군인들 뭐 이 폴란드군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폴란드군은 거의 뭐 10,000명 이상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과거에도 나왔죠. 전쟁 초기에도. 자,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